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성그룹 본사 새벽 5시. 박민우는 첫 출근을 위해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평소 고급 양복을 입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그는 대성그룹 회장 박준호의 막내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청소부 김민수였습니다. 할 수 있어, 민우야. 박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지시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미션을 맡은 그는 어젯밤까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망설임은 없었어요. 오직 미션 완수만 생각했죠.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적막한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로비는 고요했어요. 박민우는 청소 도구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막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죠. 자네가 새로 온 김민수 군인가? 오늘부터 28층부터 30층까지 맡도록 해. 특히 29층 신사업부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네. 강대철 부장님이 까다로우셔. 네, 알겠습니다. 박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청소하게 될 구역이 신사업부라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의심하던 부서가 바로 그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민우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던 그에게 이번 미션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죠. 청소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박민우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볼까 두려웠거든요. 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 내 책상 주변 좀 먼저 치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박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책상으로 향했죠. 빨리빨리 해요. 곧 회의 있어서 자리 비울 거니까. 박민우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책상 주변을 청소하며 서류들을 흘끗 보았죠. 신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박민우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그는 회사를 관찰했어요. 신사업부의 분위기, 직원들의 태도, 상사들의 지시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과 귀에 담겼죠. 이게 우리 회사의 현실이란 말인가? 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청소부로서 일하는 동안 그는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이틀째 출근한 박민우는 어제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오늘은 29층 신사업부를 더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었어요. 특히 강대철 부장의 사무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29층에 도착한 박민우는 먼저 복도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사무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경비원이 각 사무실 문을 열기 시작했죠. 박민우는 그 틈을 타 강대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청소할게요. 경비원에게 말한 박민우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창문으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공간이었죠. 박민우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회의 자료와 메모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건 박민우의 시선이 한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신사업 협력업체 선정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강대철 부장이 추천한 업체 5곳 중 3곳이 성민테크,
대진 시스템즈, 하늘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이 회사들의 이름이 왜 익숙하지? 박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죠. 박민우는 황급히 청소를 재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대철 부장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청소 중이야? 빨리 끝내고 나가. 네, 곧 마치겠습니다. 박민우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강대철은 그를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우는 청소를 계속하며 그의 대화를 엿들었죠. 형님, 저 강대철입니다. 네, 업체 선정 문제는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잘 처리할 겁니다. 지난번처럼요. 박민우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강대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도 20%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회사가 선정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나자 강대철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는 계속 청소기를 돌리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강대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다시 책상 위 서류를 훑어보았죠. 협력업체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민테크 강성민 처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역시 친인척 회사였군. 박민우는 이 메모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점점 단서가 모이고 있었죠. 그는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신사업부를 청소하며 박민우는 여러 정보를 수집했어요.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대철 부장은 명백히 회사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죠. 친인척 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려는 움직임도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회계팀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덕분에 박민우는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문서 조각에서 그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신사업부의 예산이 지난 3개월간 20%나 증가했던 거죠. 이만한 예산 증가가 있었는데 실제 사업 성과는? 박민우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사업부를 의심한 이유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민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피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벅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얻은 정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었죠. 그는 부패의 단서를 포착했고 이제 그 실체를 완전히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박민우는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회사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민우는 이제 회사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신분으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회사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죠. 오늘은 회계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회계 자료가 필수적이었으니까요. 김 과장님, 이번 신사업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처럼요? 회계팀 최 대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우는 청소기 소리에 묻혀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냥 기존대로 처리해. 강 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질문 많이 하지 말고. 김 과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민우는 그들 가까이에서 청소하며 대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최 대리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협력사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알면서 왜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대화를 들으며 박민우는 회계팀도 강대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한산해졌습니다. 박민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계팀 문서함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문서함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사업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는 서류처를 발견했어요. 이거다. 박민우는 서둘러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예산 집행에 불규칙한 패턴이 보였어요. 특히 컨설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죠. 그는 중요한 페이지를 몇 장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신사업부로 이동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대철 부장이 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러 회사 다녀? 내일까지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우는 그녀의 책상 근처를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여직원은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박민우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냥 부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획서를 못 쓴 것 같아요. 박민우는 그녀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이수진 대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대리님 무슨 기획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새협력사 선정 기획서요. 강 부장님이 원하는 업체가 있으신데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그 업체가 선정되기 어려워서요. 이수진의 말에 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찾던 정보였어요. 혹시 그 업체 이름이 성민테크인가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청소하다 우연히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대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우는 재빨리 청소를 재개했어요. 이수진도 서둘러 컴퓨터를 바라봤죠. 저녁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박민우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이제 문서 파쇄실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그는 파쇄실로 향했습니다. 파쇄통에는 아직 파쇄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었죠.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서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강대철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민테크 이사회, 지분 구조 확인, 대진 시스템즈. 가격 협상 필요, 하늘 네트워크스 계약 체결 준비. 이 메모는 강대철이 세 회사 모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어요. 박민우는 이 메모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우는 오늘 들은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했어요. 강대철의 부당한 지시와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였죠. 2주가 지난 시점, 박민우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강대철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녹음 파일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할 차례였죠. 저녁 11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무실. 박민우는 청소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회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틀 후면 그는 청소부 김민수가 아닌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 박민우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동안의 위장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발견했군.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온 박민우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강대철의 친인척 회사 목록,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내역, 리베이트 정황을 담은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강대철의 부패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민우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단순히 강대철 개인의 비리만 다루지 않았어요.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와 시스템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죠. 조직 내 소통 부재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위계적 문화로 인한 창의성 저하, 비리 제보 시스템 부재. 이런 항목들이 보고서에 추가되었습니다. 박민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몰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회사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새벽 2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박민우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죠.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평소처럼 청소부 복장으로 출근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회장실이 있는 30층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오늘 외부 일정으로 회사에 오지 않을 예정이었죠. 저기요, 청소하는 분, 여기 좀 닦아주시겠어요? 회장실 비서인 정 실장이 박민우를 불렀습니다. 박민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정 실장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정 실장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네, 곧 청소하겠습니다. 박민우는 회장실 주변을 청소하며 사무실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틀 후 그가 아버지와 만날 장소이기도 했죠. 회장실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그는 마지막으로 이수진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수진은 유일하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이기도 했죠. 이 대리님, 내일까지만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다른 곳으로 발령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제 할 일이 끝나서요. 이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분들과 달리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모르겠지만 곧 회사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마지막 청소를 마친 박민우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모레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회사에 돌아올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박민우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강대철을 몰아내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청소부로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죠. 이제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 모든 것을 보고하고 회사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8시, 박민우는 오랜만에 정장 차림으로 대성 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청소부 복장으로 출입하던 지난 2주일과는 달리 오늘은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요. 로비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박민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정식으로 신사업부 이사로 임명했어요. 오늘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죠. 30층 회장실 박준호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들어서자 그는 돌아봤어요. 왔구나, 민우야. 네, 아버지. 박민우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어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말했죠. 강대철 부장의 비리는 단순한 예산 유용을 넘어서 조직적인 부패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묵묵히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어요.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지? 청소부로 위장해 일하면서 수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요.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놀라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 박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그룹 조직 문화 개선 및 윤리 경영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강대철은 이번 주까지만 회사에 있을 겁니다. 박준호는 아들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좋아. 내가 직접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라. 3시간 후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이 모였습니다. 박민우는 회의실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사업부 이사로 일하게 된 박민우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었죠. 지난 몇 주간 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회사 내부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조사 결과 회사 내에 심각한 부패와 조직 문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우는 프로젝터를 통해 증거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강대철의 비리, 예산 유용, 친인척 회사 선정 과정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강 부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대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박준호 회장의 지시로 강대철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박민우의 조직 문화 개선안이 받아들여졌죠. 회의가 끝난 후 박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잘했다, 민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박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성취감을 느꼈죠. 그는 이제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중징계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출근했어요. 박민우는 신사업부 이사실에 도착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사실은 불과 며칠 전까지 강대철이 사용하던 곳이었죠. 박 이사님, 신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박민우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20명가량의 신사업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들 중에는 이수진 대리도 있었어요. 그녀는 박민우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업부 이사 박민우입니다. 박민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먼저 제가 지난 2주간 청소부로 위장하여 회사 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강대철 전 부장의 비리는 이미 확인되었고 오늘부로 그는 회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박민우는 화면에 새로운 조직 문화 개선안을 띄웠어요. 우리 부서는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수평적 소통, 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이 핵심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특히 이수진은 희망찬 표정으로 박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님, 박민우가 이수진을 불렀어요. 지난 2주간 여러 정보와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팀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민우는 이사실로 돌아와 곧바로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익명 설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 제안의 날을 지정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날이었죠. 한 달이 지난 시점 신사업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어요. 박민우는 모든 회의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좋은 제안에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박 이사님, 신제품 기획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보고서를 들고 이사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팀장님. 함께 검토해 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박민우는 이수진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며 수정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수평적 소통 방식은 이제 신사업부의 일상이 되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이수진의 말에 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신사업부의 변화는 점차 다른 부서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활기차게 일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났어요.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던 어느 날 박준호 회장이 신사업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어요. 민우야, 내가 해낸 변화가 놀랍구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퇴장실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이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박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는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강대철의 퇴출로부터 석 달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민우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어요. 이전과는 달리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 대신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이제 신사업부 이사를 넘어 대성 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도입,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박민우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 합니다. 대성 리뉴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계획이 나타났어요. 환경 친화적 사업 확장, 직원 복지 강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수진 팀장을 임명합니다. 이수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이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직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이수진은 석 달 전만 해도 강대철에게 시달리던 평범한 대리였지만 이제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민우는 청소 인력들이 일하는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청소부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청소 도구가 있는 창고 앞에 서자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박 이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팀장 김영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민우가 청소부로 일할 때 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죠. 김 팀장님, 잠시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우리 팀에서 일하던 분이 갑자기 이사로 나타나시니 박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회사의 진짜 모습은
아래에서부터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강대철을 몰아내는 것에서 시작된 계획이 이제 회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 되었죠. 오후, 박민우는 신사업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박준호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 내용 들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와 함께 박민우는 그의 이사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너에게 이 미션을 맡겼을 때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박준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넌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박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성취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한 그의 여정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이어졌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더 큰 목표로 변화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대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2025년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박민우가 이끈 변화는 단순한 내부 개혁을 넘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박 이사님, 인터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은 박민우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투데이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차세대 경영 혁신가로 주목받고 있었죠. 박 이사님, 1년 전 대성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를 조사했던 시간, 강대철의 비리를 폭로했던 순간,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의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인터뷰가 끝난 후 박민우는 신사업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혁신사업부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수진은 부서장으로 승진해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있었죠. 오늘 발표회 준비는 다 되었나요? 박민우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대성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그린 이노베이션의 발표회 날이었어요.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이 프로젝트는 이수진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박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대리가 아닌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리더였죠.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성 그룹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찬사를 보냈어요. 박민우는 무대 위에서 이수진과 함께 박수를 받았죠. 저녁 박민우는 아버지의 초대로 회장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우야, 내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 박준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강대철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일종의 복수였죠. 박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결과를 얻은 거야.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봄날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변화를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고 싶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할 때가 곧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박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는 청소 인력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본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전 자신이 사용하던 청소 도구가 있는 장소를 찾았죠. 박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청소팀장 김영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 팀장님, 잠시 예전 기억을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거든요. 박민우는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박민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완전한 정의의 실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한 그의 여정은 회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고, 이제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